전라남도 교육청은 2023 남도민주평화길의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지역사 자료개발 설명회를 통해 개발된 자료의 현장 적용 방안 협의와 무한 영광지역 역사 탐방을 통해 지역의 역사자원 안내를 2023년 지역사 자료개발위원과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알차게 운영하였습니다. 워크숍 진행은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은 한평군립미술관 강당에서 자료개발 설명회와 분임토의를 통해 지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영광지역과 무안지역을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하마비라고 하는 거,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유림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향교 앞에는 이렇게 하마비가 서 있고, 하마석이라고 이렇게 돌이 있는데, 이 하마석은 무안 북중 앞에 그 성실이라는 그 교훈판으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이 향교, 우리 무안 향교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가. 조선시대가 개국되면서 바로 이렇게 향교가 설립될 정도로 전국의 향교하고 비교해봐도 전혀 이렇게 역사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향교입니다. 이 주변이 교촌리라고 그러는데요. 전국 어디 가나 향교가 있는 마을 주변은 교촌리라고 그래요. 마치 이제 성내리, 성남리, 읍성이 있으면은 성내리, 성남리가 있듯이 이 주변이 전부 교촌리입니다. 그 무안 하면은 양파만 생각나신가요? 아니 정말 왜 무안 낙지가 유명한지 아세요? 아니지. 뻘은 서해안 쪽이면 전부 나잖아요. 그런데 대전에서도 그러고 대천에서도 그러고 인천에서도 그러고 낙지 파는 집은 무안 낙지라고 써놨어요. 왜 무안 낙지일까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 글쎄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요것만 들어도 무안이 그렇구나 싶어 이렇게. 무안은 반도, 옛날에 반도라고 그랬어요. 목포나 신안이 전부 무안 쪽에 포함이 돼서 영산강이 막히면서 지금 반도라는 말이 의미가 좀 퇴색하는데, 주변에가 전부 이렇게 간척지로 이루어진 뻘밭땅이. 근데 무안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땅이 황토예요. 그래서 황토골 무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 황토가 여기에 많냐면, 물론 서해안 지역에 많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지질의 영향도 있지만은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황사. 예. 그게 한 3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오는 황사는 최고의 미생물 보고지였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오염덩어리로 변했지만은 그 황사가 수천 년 동안 모여서 쌓여진 것이 바로 이 무안입니다. 그런데요, 무안에 이제 그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잖아요. 비가 쏟아질 때 해안가를 이렇게 쭉 보면 해안가가 빨갛게 물들어요. 황토 빗물이 나서. 그 황토하고 갯벌이 만나는 곳에서 무안낙지가 삽니다. 그래서 무안낙지는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하고요, 이빨이 끼질 않습니다. 식감도 좋고 영양가도 높고, 그래서 인천에서도 그러고 서울에서도 그러고 부산에서도 그러고 전부 무안낙지. 그러니까 무안낙지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보양 식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행나무가 여기 보이지도 상당히 오래된 쪽이에요. 예. 향교, 즉 유림들이 거처하는 향교나 서원 같은 데 보면은 이 은행나무가 많거든요. 은행나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은행나무를 꼭 세워두는 이유가, 이건 벌레가 달라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부패가 끄이질 않아요. 그래서 선비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청렴함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안 지역의 호안에 호랑이의 피해를 봤다는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옛날에 첫 장기 무안 향교가 서 있던 자리, 저 앞 있는 남산이, 이 남산도 보통 명사죠. 어디 가나 남산이 있어요. 그 중심대에서 바라보면 남쪽에 있으면 산이니까요. 그 남산에 있다가 여기로 옮기면서 심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파랑새 노래 있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그 노래는 희망을 주는 노래죠. 파랑새라는 게 희망을 준다 해서 파랑새라고 그러는데 이 무안 지역에서 불려졌던 파랑새 노래가 있어요. 이게 파랑새 자체가 민요인데 민요는 아리랑이 뭐 밀양에서도 불려지고 정선에서 불리고 진도에서 불려지는 것처럼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하잖아요. 이 파랑새 노래도 전국에서 불려진 희망을 노래하는 소리가 아니라 동학을 이야기했던 파랑새 노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꼭 좀 이렇게 무안 투어를 무안의 시간을 잡고 이렇게 아까 저 민주호 기르든지 애국어 기르든지 그 장소별로 이렇게 돌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 그 지역사 교재가 나오는데 그 교재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역을 모르고 그 향토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꼭 3학년 선생님들은 그 지역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그래야지 설득력도 있고 훨씬 현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전부 인터넷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를 가르치면 왜곡도 많이 되고 그 인터넷 나오는 그 백과사전에 나오는 게 많이 틀립니다. 지역사를 나타낼 때. 근데 그걸 그대로 가르치면 처음부터 잘못된 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안의 그 파랑새 노래가 바로 어디서 동학에서 비롯됩니다. 무안은 배상옥이라는 아주 걸출한 장군을 배출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인물상을 이야기할 때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상금으로도 평가를 되더라고요. 그때 배상옥 목에 걸렸던 상금이 1000냥이었어요. 근데 1000냥인데 그 1000냥은 김계남하고 손아중, 배상옥 이 세 사람한테 걸렸던 것이 1000냥이. 그러니까 그 당시 동학을 이야기할 때 최고의 어떤 거계 대접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안 동학은 그 달성배 씨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무안 동학을 바치고 있는 축이 세 성씨가 있어요. 해주채 씨하고 달성배 씨하고 이제 조금 이따 가시자고 하는 김흥문 나주김 씨.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군사를 정리하면서 성씨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 무안에 82개 성씨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안박 씨나 나주임 씨 이런 성씨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데 나주김 씨만큼 나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주민들과 같이 했던 그런 성씨도 드물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무안의 의병장들을 이야기할 때 나주김 씨를 뺄 수가 없습니다. 주축이 됐기 때문에. 동학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나주김 씨를 뺄 수가 없어요. 이게 나주김 씨하고 해주김 씨하고 달성배 씨 세 성씨가 주축이 돼서 무안의 동학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성배 씨는 배상옥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붙여지고 그 배상옥 인물이 잘나면은 거기에 따른 이렇게 노래도 불려지더라고요. 개나마 김개나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배상옥 장군도 상호가 배상호가라는 이런 노래가 불려지고 이번에 2000년대 초기에 체록했던 새야 파랑새야 이렇게 있을 때 청포장수가 아닌 창포장수로 이렇게 불려졌던 대장군, 이게 배상옥 장군이었습니다. 창포만 주변, 창포만이라면 모르실 건데
직강소 자리가 우리 무안에는 남아 있어요. 그 직강소 앞에 보면은 그가 옛날에 간척지인데 그 앞에까지 이게 바닷물이 왔어. 그걸 창포만이라고 그래. 그 창포만을 다니면서 오면서 가면서 지도했던 배상옥 장군이 바로 창포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쳐 나온 이야기. 요 앞에가 이게 천연기념물 숲이에요. 개서나무라고. 예. 이게 왜 있냐면 요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풍을 막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거든요. 여가 바로 창포만입니다. 여가요? 예, 여 밖에가. 실질적으로 그 무안 동학을 이야기할 때 연병장을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해요. 해제 민대뜰하고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가 있는 대양리고. 근데 해제 민대뜰에서 이 직강소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가장 좋은 길은 백길이었어요. 그 백길이 창포만으로 연결돼. 그래서 창포만을 돌아다니면서 그 동학군들을 지도했던 배상옥 장군에서 그래서 창포장수란 말이 나오고, 지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렇게 찍을 때 이 주변에서는 실제로 청포장수가 아니라 창포장수로 불렸던 노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창포장수인데 그걸 발표를 하면서 좀 이걸 학술적으로는 규명을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동학이 재조명되는 시점에서 꼭 한번 규명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민요가 불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창포장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동학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비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몽탄면에서 유일하게 주막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막이라고 조그맣게 있었던 것이고, 주막이 있었다는 것은 길목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한양 가던 길목인데, 이 주변이 이 다살리입니다. 다살리. 그리고 지명을 이야기할 때 참여에도 한자로 오면 다살이잖아요. 다살리인데 이 다살리가 전부 저기 그 나주김씨 집성촌에서 그 무안 지역에 사폐지가 많은 곳이 바로 이 나주김씨 사폐지입니다. 사폐지는 나라에 공이 있을 때 나라님이 그 내려주던 땅들이거든요. 근데 무안 곳곳에 나주김씨 문중산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사폐지였다는 거예요. 예. 그 망한 변유증 선생 그 묘도 우리 무안에 있는데 그것도 사폐지 중에 하나. 이게 변씨들이 여기 살지 않는데 변유증 선생이 여기에서 여기 그 털을 보고 이게 좋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그냥 사폐지로 지정해서 지금 변씨들 산이 됐던 그런 쪽입니다. 여기 나오는 김흥문, 김효문, 김자문, 김여정은 전부 한 가족들이었어요. 김흥문, 김효문, 김자문은 사촌간이었고 김여정은 김흥문 선생의 아들이고 일가족인 거예요. 지금 일가족 비스만 세웠는데 이 다살리에서 동학 유적들이 상당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주 김씨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학운동에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동학 유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런 것이고, 우리 그 최초의 그 민정시대 때 대법원장을 했던 김용무 대법원장의 생가태가 바로 이거거든요. 저게 그 옥녀봉입니다. 요 앞에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왔던 지역이죠. 이게 아까 아침에 그 달성배 씨들의 집성촌이었던 저기도 청천리도 그 바닷가였고 여기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현창비가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을 그 목을 갖다가 그 효수를 당해서 목이 잘려졌거든요. 그 목을 나주김씨 유족들이 그 훔쳐가지고 그 문중산에다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동학난이라고 한다 삼족을 멸할 정도로 엄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역적의 머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훔칠 수가 있었느냐.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 뭐냐면 그 당시 이 나주김씨들의 일부가 향교 세력의 중심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유족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 그 얼마간의 돈을 주고 몰래 이렇게
그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묻어두지 않았느냐. 동학에서 유일하게 그 유골을 보존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문화재 등록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동학 기념관설 건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해주채 씨나 달성배 씨나 나주김 씨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중임격들이 있어요. 그 달성배 씨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나 집을 이야기할 때 보면 내 귀에 핑경 소리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큰 재산가는 아니었지만은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그 머리를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학 세력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군들이 여기서 많이 죽게 된 것은 고마곤 전투 이후에 죽게 돼요. 고마곤 전투 이후에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내륙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로 도망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상옥 장군도 해남으로 가가지고 해남에서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즉결 처분당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동학군들이 후퇴 경로가 아까쯤에 그 붉은 고개하는 1번도 골로 갔고 또 하나는 열로 가는 이 그 몽탄을 거쳐서 일로로 가는 그 두 가지 길이었어요. 이게 그 구수를 채려고 할 때 그 두 군데 주변에서 동학군들의 그 저게 나와요. 그 길목 중에 하나죠, 여기도. 그 나주김 씨들의 유명 인사들의 저기 비각입니다. 이게 비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아까 제 우산사에는 그 나주김 씨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무안에 여러 성씨가 있는데 그 여러 성씨 중에 5개 성씨를 이야기하면 나주임 씨, 달성배 씨, 모한박 씨, 나주김 씨, 그 다음에 나주정 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주김 씨를 제외한 다른 성씨들은 대체적으로 그 일반 가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나주김 씨는 뚜렷하게 자기 족적을 나타내.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이 앞이 바로 영산강입니다. 내군들이 내륙으로 진출할 때 내륙 진출을 막았던 곳이 바로 이거예요. 그 주축 세력이 바로 그 나주김 씨의 김충수 장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에서 무안에서 이야기할 때 보평산 전투라고 그래. 무안의 주산 중에 하나가 보평산이라 있는데 보평산 아래에 보면 모한박 씨하고 나주김 씨하고 맺었던 사돈과에 맺었던 그 관계인데 거기에서 의병장들이 나와서 이 영산강 전투에서 왔는데 그 영산강 전투에서 그 남편이 의병장인 남편이 죽자 그 여자가 따라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냐 하면은 영산강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과 이렇게 싸우는데요. 일본군은 그때 현대식 총이잖아요.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전술로 이렇게 싸웠던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나주김 씨 며느리가 앞에 나서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막는데 그때 왜군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주김 씨 며느리가 너무 잘생겨서 예쁘다고 이렇게 저통을 만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통을 만진 것이 나주김 씨 그 며느리가 생각하기에 치욕을 당했다. 외적한테, 외놈한테 치욕을 당했다 해서 칼로 가지고 있던 은장도로 이 젖을 잘랐다고 그래요. 잘라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던. 그래서 그 흔적들이 바로 여기에 보면 제각이 있습니다. 나주김 씨, 금성나시라고 이렇게 제각이라고 하는데 그 무안을 관양으로 하는 성씨들이 몇 개 있어요. 무안방 씨, 무안김 씨. 이 무안김 씨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여기 의병장에 있던 김충수 장군의 그 자녀들이 예군에 끌려가다가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외적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 나와가지고 충주 근처에서 이렇게 새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관양을 할 때 자기가 살았던 것이 무안이기 때문에 무안김씨라고 칭했고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이번에서야 근래에 들어서야 무안김씨가 아니라 나주김씨 일파였고 바로
김충수 장군의 후손들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돼 있죠. 위원장 이전에 있던 이분입니다. 이분이 강주 목사님 치암이라고 돼 있잖아요. 치암이란 분이 김선생, 치암 김선생 유적인데 이분이 김충수예요. 임지대병 때 임지병사 중심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부인이 모셨던 저기 금성날씨 금성날씨에 소위 말하는 연려문이죠. 성녀문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가 바로 이제 이 교황선생 김충수고 또 시암선생 김혜수입니다. 이 두 분이 의병장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그 규현 이 김혜수 사촌 이분은 실질적으로 진주석 싸움에 가서 싸웠던 이순이 싸워서 거기서 전사했던 분인데 근데 후손이 없어가지고 같은 김씨 중에서도 밑에 후손이 없어요. 밑에 후손이 없고요. 여기 하나 애롭게 있는 분 있죠. 그분이 바로 초당대학교를 세웠던 설립한 그 김기훈, 초당 김기훈 선생님. 그분이 여기를 조성하면서 한쪽에 세워놓은 거죠. 후손이 잘 되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 나주김 씨의 이분들은 주로 뭐냐 군량미를 내요. 군량미.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여기한테 싸우기도 하지만 군량미를 잘 나가니까. 그래서 김충수, 김혜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김덕수 이분들을 잘 기억해 주셨겠다. 고맙교 이름도 수갈산, 우리 무안에 있는 수갈산 법천사의 스님 중에 한 분이 고막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나올 겁니다. 고막대사 세웠다 해서 고막천. 이게 옛날에 그 당시에 이 영산강 이 고막천 주변은 세곡선이 드나들 정도로 물이 많았던 것같아요. 유일하게 그 전라도 지역에서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나주였어요. 그 나주를 그렇게 공략을 하려도 못했었는데 마지막 그 전투에서도 마저도 결국 동학군들이 나주 수성군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패배를 했죠. 그래서 고막교를 건너서 이렇게 해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빠져 죽고 결국 운명을 달리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막 전투라고도 이야기하고 고막천 전투는 자, 영광 무안을 중심으로 남도 민주평화길
워크숍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답사에서 큰 소득이라고 하면 기존의 동학농민군과 유생,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생층과의 갈등, 대립관계를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안내를 통하여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은 동학농민군과 농민군을 이끌었던 또 유생들, 그들과의 협조관계, 동참관계를 영광 무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또 교훈으로 삼고 대립관계를 강조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화합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영광 무안을 중심으로 배우게 된 것이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아는 만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탐방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고향이 무안인데 무안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무안이 그런 곳이었구나. 또 동학하면은 우리가 전봉준밖에 몰랐는데 배상옥이라는 분을 새롭게 알게 됐고, 정말 이 무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 많은 희생을 당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